예, 안녕하세요. 예, 국방, 안보, 보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현석 부장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래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촬영 중인 오늘이 이제 5월 12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압도적인 이제 경선 득표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결국 김문수 후보가 나서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이제 어제 마감이 됐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 모두의 관심사와 공약 중에 이 군과 안보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군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의 뭐 군복무 여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관심이 많으신데요. 만일 이제 부정한 방법이나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대를 또 다녀오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꼬리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 이 주요 후보들과 이전 대통령들의 군필 유무, 주요 군 관련 정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종민 행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후보 등록 다 마감이 됐다고.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미필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미필이죠. 네네. 그 손영공 시절에 팔을 다쳤는데 네. 사진도 이제 2021년도에 공개돼가지고 네. 장애 6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현재는 이제 미필로 나와 있습니다. 네. 병역제도도 딱 나왔죠. 네.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 네. 징집병 뭐 10개월, 네. 그리고 장기 모병에서 36개월 이런 공약을 걸었어요. 요것만 들어보면 나 같으면 무조건 10개월 갈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이게- 있다면. 이게 네.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돌고 있죠. 지금 급여 문제도 있고 네. 숙소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네. 10개월 나와서 그냥 취직하는 게 네. 훨씬 도움이 되죠. 네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에 군의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앞으로 군의관이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군의관이 36개월 할까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냥 10개월로 의무병으로 가겠죠. 복무기간의 문제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급여 처우에 대한 문제가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가장 큰 게 전역 후에 학교하고 취직이 연계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라도 당연히 10개월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 김문수 후보도 미필입니다. 미필이죠. 네. 이제 이분은 이제 만성 중이염 이제 만성중이염. 귀에 이제 고름이 차는 것 네. 때문에 이제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긴 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네. 보안대에 끌려가가지고 예. 네 강제 징집돼가지고 중학교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돼서 그래요? 면제 악화가 악화가 돼서 면제가 된 거죠. 이거 제가 이제 병역 검사 규칙을 찾아보니까 네. 1970년대에는 이게 만성 중이염, 그 망성 환웅증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면제 대상자에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공약이 뭐냐면 남녀 모두 징병제.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군대 가는 것처럼 여자도. 여자도 군대 간다. 네. 그리고 군 가산점을 주자. 또 이제 전문 군인을 확대해서 네. 이제 여군 비율을 여군 비율을 높이자는 공약을 냈습니다. 두 분 다 면제긴 한데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되게 석연치 않은 뭐 이유라든가 무슨 뭐 부정한 방법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기호 3번은 조국 혁신당이 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결번이 됐고, 기호 4번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예요. 네. 예. 이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업기능요원이죠. 산업기능요원. 네. 3년간 복무하는 걸로 해서 예. 복무를 마쳤고, 공모를 마쳤고. 네. 이게 항상 논란이 됐죠.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근데 갔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갔다 오고. 이분이 공약이 뭐냐면 네. 여성도 병사로 입대하도록 하고 네. 그 여자도 경찰 소방관 교정직이 되려면 네. 군필만 뽑도록 하자는. 여성도 병사 입대. 벌써 두 분이 나왔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기호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네요. 네.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 네. 이분은 만성 단마진으로 이제 면제를 받았는데 기억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두드러기. 그냥 네. 두드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엄청 가려웁지 않고는 면제가 네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군 면제를 받을 정도면 이게 두드러기가 진짜 심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법시험은 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는 또 정말 그렇게 심한 가려움을 잘 참고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다 나왔거나 뭐 잘은 뭐 굉장히 구체적인 비하인드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 국회의원이 옛날에 네. 다 찾아봤거든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네. 10년 동안 네. 365만 명이 네.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이 두드러기로 면제되는 사람은 4명. 아, 4명이요? 네, 그 4명 안에 들어간 거죠. 전혀 없진 않은데 네, 365만 명 중에 4명. 네네. 아, 이번에 물론 이제 결국 대선 출마는 못하게 됐지만 너무너무나 이제 핫했던 분입니다.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 최근 행보가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평택에 있는 캠프 홈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268724번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한미연합사령부 방문해서 그러신 건가? 아무래도 네.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미필이 보수 정권에 많잖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별화된 발언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좀 잘못된 걸 짚고 넘어가면 네. 그 예비역 한덕수가 아니라 퇴역입니다. 40대면 병역이 이제 병역 의무가 종료되잖아요. 네. 종료됐을 경우에 퇴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예비역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소위 별의 편입니다. 예, 이전 대통령부터 이번에 뭐 대선 경선 탈락한 분들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 명의 전직 대통령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편의상 좀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전 대통령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초대 대통령이죠. 네. 이승만 전 대통령 군대 갔다 왔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네. 1875년생이고 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네. 그 대한민국 임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1945년에 광복이 있었고 그리고 1948년에 네. 제1대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군필이라고 이제 보는 게 공부를 했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제1대부터 3대까지 1, 2, 3대 대통령을 했고, 자, 4대 윤보선 대통령 어떻습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1897년생이에요. 광복 이후에 서울특별시장을 지냈고 네. 제 4대 대통령이 된 거죠. 네. 이분도 독립운동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군필로 보는 게 알겠습니다.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 5, 6, 7, 8, 9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분 사실 뭐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네. 1917년생이고 대구 사범대 졸업 후에 이제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만주구 육군 군관학교에 이제 입학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알다시피 일본 육군사관학교 57기로 편입해서 1944년도에 이제 3등으로 졸업해요. 대부분 이제 뉴스에는 뭐 수석으로 했다라고 나오는데 3등이 맞고요. 정확하게. 임관 후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네. 일제 관동군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제 논란이 많죠. 광복 이후에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어 광복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6.25 전쟁이 나서 이제 현역으로 복무하고 네. 결국은 이제 1961년 5.16 때 이걸 주도해서 대통령이 되십니다. 당시 계급이 소장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참 이렇게 지금도 잠깐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태타고 계엄이 항상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네. 나라다 보니까 이제 군인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죠. 자, 일단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제 10대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1919년생이고 네. 이제 이분도 국무총리를 하시다가 네. 아시겠지만 79년 11.6 사건 때 네네. 네, 대통령이 서거하자 권한대행을 거쳐가지고 네네. 제 10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경성사범대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죠. 네네. 그래서 영문과 조교수로 좀 계셨고 네. 이분은 군대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 뭐 어떤 설이 있다면서요? 근데 일각에 뭐 네. 이분은 만주 대동학원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서 네. 일본군 소위로 임관했다는 썰만 있을 뿐이지 확인이 되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11대 12대가 전두환 대통령, 이제 13대가 노태우 대통령인데 뭐 이분들은 뭐 작년이에요, 재작년이네요. 히트친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예. 잘 알다시피 육군사관학교 11기입니다. 예, 12.12 군사반란으로 대통령이 된 거고 당연히 군필이고. 자,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14대 김영삼 대통령. 1929년생입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도 아, 그래요? 군필이냐 미필이냐. 이분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6.25 전쟁 때 본인은 학도병으로 근무했다. 계속 논란이 되다가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자료를 네.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공개가 되면서 네. 국방부 정훈구 중위로 근무했던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15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네. 전부 다 이제 이
군 문제로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이분도 50년대 네. 본인은 해상방위대에 지원해서 전라도 지구에서 부사령군을 재임했다고 막 해가지고 해군 후방 지원을 도왔다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군 본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자료를 찾아달라. 해군에서 정확히 공문으로 복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그래서 뭐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게 본인의 애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 결국.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대통령도 서거하셨고 해서 네. 본인 외에는 뭐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16대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분이 뭐 선거 때부터 이제 뭐 최전방에서 근무한 거 유명하죠? 대선 당시에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네. 예.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디 근무하신 거죠? 이분은 아시겠지만 12보병사단 12보병사단. 네네. 52보병연대 2대대에서 34개월간 군생활하고 상병으로 제대했죠.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병이었고 병장으로 진급이 거의 특별한 경우에만 다뤄졌어요. 그리고 이제 17대 이명박 대통령. 이분은 뭐 미필인 거 다 웬만한 분들 아실 겁니다. 본인의 책에 쓰셨고, 그 신화는 네네. 없다. 책에 쓰셨고. 대통령 재직 당시 전방에 가서 그 기관총 잡는 모습. 그거 저도 기억나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이분의 이 사진은 뭐 지금도 인터넷 짤로 미필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니까. 잠깐만요. 안종필 선생님은 이제 군 출신이시니까. 네. 그거 따라하면 안 되는 자세죠? 저거 따라하면 지금 여기 안하골절 와가지고 바로 병원행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사실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내가 그쪽 전문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역서없어요. 예, 말씀 계속하시죠.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1964년도에 네. 이제 박정희 정부가 한일 수교를 강행하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육삼항쟁을 이끌었죠. 네. 그래서 이분은 아시겠지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네. 6개월 동안 이제 서울교도소에 수감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말하기로는 논산훈련소에 뭐 입대를 했는데 기간지 확장증으로 군 면제가 됐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뭐 미필 공화국이죠. 제가 그 하나 기억나요. 그 신화는 없다라는 그 책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면제가 돼서 본인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면제가 돼서 자기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남들은 그냥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그냥 있는 줄 없는 줄 다 써가지고 하는 군대를 나는 이제 몸이 부실해서 안 받아주는구나 싶어서 서러워서 많이 울었다. 그렇게 됐으면 네. 자기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다 군필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때 아시죠? 미필공화국. 김황식 총리도 네. 미필. 원세훈 국정원장도 미필.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도 미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희 환경부 장관들이 전부 다 미필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미필공화국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8대 대통령이니까 이번에 이제 병역 의무 없으니까 예, 패스하고. 자, 다음이 이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분 특전사 출신인 거 다 알죠? 네, 다 알죠.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신 독재 반대 시위로 구속됐다가 바로 징집을 당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 운동 전력자들 그 전방이나 막 특전사 같은 힘든 곳으로 보내서 이제 고생을 시키기도 하고 네. 뭐 그랬었죠. 이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분 사진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일공수 특전여단 네. 산특전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네. 대대본부 작전병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병장 만기제도. 네, 병장 만기 대대를 하셨고. 근데 이때 당시에 네. 이제 표창을 받았잖아요. 네. 이때 이때 당시에 일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준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참 이게 재밌는 인연인데. 예. 근데 이게 그 방금 말씀한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막 토론에 나와서 공개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네. 멋지게 생기시긴 했습니다. 당시 예, 그렇죠. 당시에는 굉장히 터프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런데 본인이 또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전두환 여단장한테 표창을 받았다. 네. 그래서 괜히 또 논란만 되고. 논란만 됐죠. 자, 이제 역대 대통령 마지막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분은 뭐 최근 들어서 미필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이분은 뭐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고, 부동시. 예, 또는 부동시나 부등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짝눈. 네, 짝눈이죠. 예. 이게 근데 실제로 이게 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심하면? 그렇죠. 원래는 심하면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부등시 같은 경우는 병역 기피 논란이 항상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심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네. 지금 나와서 하는 행동은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네네네. 왜냐면 또 부동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격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요?
그렇긴 한데 보통 사격할 때 아시겠지만 한쪽 눈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군대를 안 가고 간다는 문제가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은 있을 수 네 논란이 있어요. 그럼 번외편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다 됐고 1997년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가 이제 아들 둘 다 이제 신체 검사 직전에 감량을 엄청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근데 그때 이 일 때문에 우리 낙선하는데 굉장히 큰 변수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도 예. 이런 병역 비리 사건이 나오면 네. 단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병풍 사건.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이해하시죠? 예. 이게 이제 병풍 사건으로 엄청 유명했고 요걸로 네. 계속해서 이회창 대표의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문제로 네. 저체중의 병역 면제가 없어집니다. 저체중도 군대 갑니다. 공익이라도 갑니다.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거고 네네. 그리고 대선 시즌이 되면 이제 흥미로운 한 분이 또 계시잖아요. 허경영 씨. 아 이분 요즘 안 나오시죠? 저는 봤지만 뭐 굳이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고 이분 군필입니까 미필입니까? 아 이분 놀랍게도 그 베트남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래요? 네, 참전 용사입니다. 공중부양을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네. 네. 이분 하여튼 대단합니다. 병역 문제만큼은 당당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좀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 좀 병역상 살펴보겠습니다. 번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어떻습니까? 네, 이분은 1978년도에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가지고 네. 그 성남시 태평 이동사무소에서 병역 의무를 한 걸로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동방위. 그렇죠. 네. 공약이 2035년까지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 문호를 개방해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분은 미필입니다. 미필. 이분은 왼손가락이 네. 이게 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다음에 붙였어요. 네. 아 이때 당시에 왼손가락이 붙였다고 해서 미필이 될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때는 이제 군 입대하는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역 신체 검사 규칙에서 딱 찾아보니까 네.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 완전하게 했는데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카츄사죠. 네. 미8군 21 수송대 행정병으로 복무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야? 예비군 훈련을 안 가서 벌금을 받은 그렇죠. 전력은 있어요? 그런 전력도 있고요. 아들이 병역 비리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어깨 수술 받고 이제 5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서 네. 이때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본인께서 직접 병무청에 탄원서를 내 가지고 아들 좀 군대 데리고 가라.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병무청이 이제 거절해 가지고 논란이 종식됐죠. 얼핏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상황에서 멋있는 것 같은데 또 누가 봤을 땐 그거를 너무 본인의 어떤 철학을 해서 만약에 아들이 정말 군대 가서 혹시나 가면 안 되는 상태인데 괜히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또 이렇게 반대 목소리 있었던 것도 이렇게 기억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네. 이제 결국은 정치인들의 군 문제 때문에 네. 병역 판정 규칙이 계속 강화된 거는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야권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수감 중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군필이죠 이거. 네. 군필이죠. 네. 6개월 석사장교. 네. 아, 이거는 6개월 석사장이 뭐예요? 네. 전두환 노태우가 만들어낸 아, 그래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4개월 딱 받고 네. 그 다음에 전방에 지휘실 쓸까 가지고 네. 2개월 군생활하고 네. 그 다음에 쏘이 달고 네. 전역하는 거죠. 그 기간 6개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거 끝나고 정식 복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담과 동시에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석사 제도를 석박사 제도를 석박사 장교 제도를 누린 게 또 조국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이거 그 두 아들 덕분이라 그래야 되나? 덕분이죠. 그 혜택 본 사람 많았겠네. 꽤 네, 많았겠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또 이제 괜히 이제 비난도 그렇게 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또 뭐 그때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네, 장교 이분은 출신이죠? 네. 유명합니다. 네. 학사장교 1기고요. 네네네. 뭐 참고로 동기가 이제 BBQ 네. 윤홍근 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학사 2기. 아, 예. 백종원 대표가 그분까지 나옵니까? 학사장교가 14기입니다. 14기예요. 유정복 시장은 네.
여성도 모두 군대 가는 모두 징병제를 이제 추천을 뭐 하셨습니다. 여성도 가야 된다, 여성한테도 열어야 된다, 여성도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많네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20만 명이 이제 붕괴될 거라.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소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군인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나경원, 양양자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철우 도지사 어떻습니까? 이철우 도지사는 육군 상병제대로 상병제대. 나옵니다. 군필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었죠. 약 20년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뭐 당연히 뭐 의대 의사 출신이니까 장교 출신이죠. 네, 해군 대위로 해군 이제 대위로. 복무하셨죠. 네네. 이분은 네. 준 모병제를 공략했습니다. 군 병사를 이제 반절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조금 양성해서 그렇게 해서. 준 모병제로 이제 알겠습니다. 가자 이런 식으로. 자,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어떻습니까? 이분은 뭐 군대 이제 군필입니다. 물론 이제 저체중하고 근시로 이제 방위 근무를 했지만 방위 근무. 이명박 정부 때 군대 안 간 장교들 그때 미필공화국이라고 했죠. 네. 네, 다 잘라라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됐고 이분도 남녀 모두 네.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아, 예. 주장을 했고 이제 아시겠지만 군 가산점제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99년도 12월에 위헌 판결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군 가산점제도 이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이제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한번 논의가 지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이제 마지막 인물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분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공군으로 많이 갑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육군, 해군보다는 조금 기간은 길어도 좀 편하고 네. 이제 좀 자유롭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그 일반 병으로 가는 것도 공군이 좀 더 길어도 뭐 제일 편하다, 뭐 휴가를 자주 나온다.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냥 뭐 그냥 도는 말인 줄 알았더니 뭐 근거가 있었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관련해서 뭐 좀 주장하는 게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모병제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 모병제를 강력. 네, 왜 그러냐면 모병제 해봤자 네. 모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했고 음. 우리나라가 이제 급변하게 한다고 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간다고 해서 그게 될 거라는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점진적 모병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남녀 모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강하신 거죠. 예, 오늘은 대권 후보들과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병역 문제, 뭐 군 공약 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군 안보에 관심이 많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이 튼튼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안행정 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